이렇게 나와 있는 브이로그과 랭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아, 등수를 구해서 이 등수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아서 가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1열, 2열에서 뽑아요. 그럼 우리가 등수를 이렇게 구하면 최소 막 한 9명 있으면 9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9등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영어 못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1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구간값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4 이상의 모든, 4보다 큰 값은 모두 뭐로 들어가요? 장려성을 가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표 1에서 평가 점수와 순위 결과표, 여기 있죠. 이용하여 수상 내역을 표시하는데 1이면 대상, 2면 최우수, 3은 우수, 4 이하는 다 장려상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도 장려, 6등, 7등도 다 장려로 들어가는 거죠. 높은 수가 1등이래. 그러면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높은 수가 1등이니까 큰 수의 1등을 넣는 0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랭크 함수라는 함수를 넣으시고,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탭 큰 수의 1등은 0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래요. 정답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생략하지 말고 다 씁시다. 그리고 확인하면 얘는 꼭 등수를 채워보셔야 돼요. 채워봤더니 등수가 9등값이 나왔네. 여기 9가 없잖아. 그러면 브이로그에 0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를 안 넣고 작업을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죠. 밑에 1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순위를 비교할 범위가 그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아, 이거 내가 절대 주소를 안 넣었구나 하고 절대 주소를 넣어주는데 다 안 잡아도 돼요. 이렇게 걸쳐주기만 하고 F4번 키 누르면 앞뒤로 달러가 다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수 같은 경우는 채워서 등수가 제대로 나왔나 보시고 이제 Vlookup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탭. 두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똑같은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은 못 쓰고 유사 일치 2를 쓰는데 언제 쓴다 그랬어요?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수료할 때가 돼가니까 거의 무난히 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은 풀고 싶어도 일단 건너뛰셔야 돼요. 3번 문제로 먼저 가겠습니다. DB 함수네요. 자, 여기에서는 그 성별이 여이면서 어이구 이거 보면 뭐예요? 아, 조건을 여기다 쓰라는구나. 근데 이면서는 두 칸만 쓰면 되잖아요. 요 밑에는 함정이죠. 그러니까 성별이 여이면서를 복사해서 붙이고 평균이 90 이상,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90에 해당되는 여기가 조건 범위에 주어진 문제에서는 성별이 열리면서 평균이 9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세요 했더니 뒤에 보니 디카운트, 디썸 중에서 골랐으니까 우리 디카운트 A를 쓰면 되겠죠. 결과에 0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을 여기까지 H24에 입력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여기까지 하라는 건 뭐예요? 주어진 문제에서 네가 AND인지 OR인지 알아서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AND니까 이 네 칸이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DB 함수는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입력하거나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계산할 열번을 봐야 되겠죠. 근데 얘는 디카운트 A잖아요. 공백이 아닌 곳에서 카운트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성별이 여면서 평균이 90 이상이라는, 그러니까 성별이 여가 여기 있어요. 4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90 이상인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줄이면서, 여기도 동시에 만족하는 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시에 만족하죠.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내가 카운트를 할 때 공백이야 아니야를 갖고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계산할 열번호 2를 주어져요. 그러면 1열에서 카운트할 거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백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 안 해요. 카운트를 안 해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 봤더니 여기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얘가 공백인지 아닌지를 갖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표안의 내용을 봤더니 공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계산할 열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이 5개가 나온다는 거죠. 정확하게 답은 15개가 나오죠. 계산할 열번호, 주소, 따옴표, 필드명 1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열번호를 마음대로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 분이 디카운트를 골라서 실수하는 분이 많아요. 얘는 디카운트 A를 쓰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표 전체.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할 거예요. 인원수를 구하래요. 그럼 통상 어디서 인원수를 구할까요? 사람 이름을 보고 많이 하겠죠. 그 1번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성별이 남녀를 갖고도 하랬으니까 2번 써도 되고, 평균이 90 이상이니까 5번을 써도 돼요. 그리고 3번과 4번도 답이라 그랬습니다. 조건은 문제에서 여기까지 조건이 입력하라 했지만 우리가 작성한 조건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3명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다 뭐 해달라 그랬습니까? and 명, and 따옴표 명하시고 엔터. 이 문제도 뭐 무난히들 하실 것 같으네요. 그래서 항상 계산을 먼저 하시고 뒤에다가 엔드명을 붙이는 형태로 사시고, 4번 문제는 개발팀이 아닌 급여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데 에버러지 if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sum if와 count if가 있으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도 뭐라고요? 평균. 똑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 얘도 평균이에요. 또 있다 그랬죠. dsum하고 dcount가 나와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sum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나누기 dcount A. 이렇게 d-average를 사용하면 되는데 d-average를 쓰라는 말이 없이 dsum 나누기 dsum과 dcount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또는 sum if와 count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도 평균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비교 연산자에서 아니면서 그러니까 요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비교 연산자. 그러니까 얘를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요걸 잘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4번 문제에서는 소속이 개발팀. 소속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속이 개발팀이 아니면서 급여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에버러지 if 쓰면 절대 안 돼요. 주어진 내용은 sum if와 count if 쓰라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sum if 하면 계산할 범위, 여기 sum range가 뒤에 들어오잖아요. 계산할 범위가 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얘는 갖다 쓸 수가 없겠죠. 주소를 갖다 쓰면 복잡해져요. 얘를 써도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같지 않다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쓴다는 건 뭐 수식을 이용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그리고 요런 작업을 해. 비교연산자를 따옴표로 묶고 AND로 결합을 해야지 얘가 같지 않다 개발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같지 않다 개발팀을 직접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얘가 따옴표로 조건을 묶어주잖아요. 그 따옴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합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count if의 두 자리는 sum if하고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나누기 count if를 넣어주시고 붙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리고 sum if 나누기 count if라는 거. sum if 나누기 count if라는 거. 그 먼저 말씀드렸지만 2003 버전에서 강의할 때는 average if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건에 맞는 평균 당연히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구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average if가 나오니까 평균 구하는 작업이 average if로 하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자, 5번 문자열 결합이에요. 문자열 결합. 하나씩 하라 그랬어요. 하나씩. 근데 여러분들이 몇 개를 결합하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몇 개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문 코드 앞뒤에 공백을 제거하고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한 후 문자열 뒤에 빼기 mk를 결합해서요. 그럼 결과에 보면 SA3001 빼기 mk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결합하는 게 하나뿐이 없잖아요. AND 연산자 한 번. 근데 그 결합하는 데이터를 내가 직접 써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옴표 하나 빼기 mk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트림이라는 게 뭐냐면 늘 이런 식으로 트림하고 들어가 보면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 양 끝에 공백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문 코드에 앞에나 뒤에 공백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백을 다 지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래. 그러면 어퍼를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인수가 하나니까 그냥 가로 닫고 엔터. 그 내용을 채워보면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특수한 문자를 결합해서요. 뭐예요? AND MK를 결합해주세요. 결합할 때마다 AND 쓰시고 주소를 갖다 쓰는 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다운편에 문자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송 코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결합 문제가 나오면 하나씩 좀 작업을 하셔서 해보시면 돼요. 의미 없는 공백 제거해 주세요.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MK를 결합해 주세요. 이런 형태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마무리는 이제 2번. 날짜의 모임이 일요일이면 휴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업 여부 현황에 표시하세요. 요일은 일요일이 일로 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위크데이가 나왔어요. 위크데이는 뭐예요? 날짜를 넣어주고 방법을 지정하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 1을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그래서 얘는 1, 1,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 1은 1, 1, 1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방법 2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이제 방법 3은 많이 안 써요. 방법 3은 월요일부터 0, 1, 2, 3, 4, 5, 6. 그 다음에 이제 11, 12, 13, 14, 15, 16, 17번까지 7개가 더 있다 그랬고요. 방법 1은 생략 가능해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위크데이를 이용해서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if 함수에 true, false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날짜의 요일이 숫자 1이면 sure. 그러니까 월요일은 몇 번이에요? 2번부터 7번까지는 영어. 숫자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1이면 sure.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업이잖아요. 그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크데이에 의해서 먼저 요일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는 하시고 W2 하고 위크데이를 넣어주시고 날짜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방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밑에 설명이 있잖아요. 설명을 잠시 보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1, 2 또는 3입니다. 일요일이 1에서 토까지는 유형 1번을, 월요일에 1에서 일요일 7까지는 유형 2번, 월요일에 0에서 일요일 6까지 유형은 3번을 쓰십시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에 1번을 쓰라 했으니까 1번 유형을 쓰시고 확인을 하면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if 함수를 추가하기 전에 항상 true, false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A와 B를 비교해야 될 연산이 뭐예요? 날짜에서 요일을 구했어요.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건 뭐예요? 는 1이에요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true, false를 넣어주시고 오케이. 일요일이 하나뿐이 없네. 그러면 이제 if 함수 들어가셔갖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요 내용을 만족하면 sure. 아니면 뭐야? 나머지는 영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위크데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매일매일 위크데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위크데이가 툭 튀어나오면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수를 작업하시면서 함수를 알아야 될 목록을 좀 작성해 놓고 하셔도 도움이 좀 되시겠죠. 농담으로 여기다가 휴업 영업 이거 갖다가 휴일 영업 이렇게 써갖고 틀려요. 휴업이라는 말은 잘 안 써. 휴일은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실수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